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지금 중국이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급부상하고 미국과 패권 경쟁을 하고 있죠. 그러다가 보니까 미국 그리고 중국 영국 이런 나라들이 이제 중국을 향해서 굉장히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을 타격하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영국이 중국에게 대항해서 뭔가 또 새로운 작전 조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중국을 완전히 코너에 몰아넣을 미 육군의 게임 체인저 중거리 극초음속 무기의 시제품 제작이 시작된 가운데 미 육군의 운용부대 교육용 더미가 납품되며 본격적인 부대 창설 준비가 시작됐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미 육군의 이동식 중거리 극초음속 무기 LRHW 시스템의 운용 요원 교육을 위한 풀스케일의 교육용 장비들이 미 육군에 납품되었다고 디펜스 뉴스가 현지 시각 19일 보도했습니다. 디펜스 뉴스는 3월 17일 촬영된 납품 현장 사진을 공개하며 미 육군이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LRHW 운용 부대원 양성을 위한 교육용 장비들을 인수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육군은 올 연말까지 모든 교육용 장비를 수령해서 최초의 LRHW 포대를 창설한 뒤에 2023 회계연도, 즉 내년 10월 전까지 초기 작전 테스트세를 갖춘 LRHW 부대 가동에 들어간다는 구상입니다. 오시코시 트럭에 탑재되어 운용되는 LRHW는 2000km급 사거리를 갖는 극초음속 무기인데요. 마하 17에 달하는 비행 속도를 가지고 있어서 평택에서 발사될 경우 3분 안에 베이징을 타격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 무기입니다. 미 육군은 내년 말 작전 운용 능력을 갖는 LRHW 포대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동맹국에 배치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부디 이 부대가 평택에 들어와 중국에 대한 강력한 억지 능력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LRHW, 여기 이제 이 미 육군이 공개한 CG예요. Long Range Hypersonic Weapon. 그래서 장거리 극초음속 무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여러 가지 탄두를 장착할 수 있어요. 탄도미사일 버전의 탄두도 장착할 수 있고, 또 조금 납작하게 해서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 형태의 탄두부를 장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탄도미사일 형식으로 날아가면 뭐 입사각과 반사각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 마하 17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그냥 때려버리는 이제 이런 무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 같은 경우는 최소 마하 5 이상, 빠르면 마하 한 10 정도까지 해서 이렇게 주둥이를 오리주둥이처럼 납작하게 만들었으니까 공기장을 많이 받죠. 마치 우리가 어릴 때 물수제비, 겨울에서 조약돌을 들고 물수제비 뜨듯이 통통 튕기는 방식으로 공기를 이렇게 튕기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속도가 마하 17보다는 약간 느리다 하더라도 이게 뭐 어디에서 튈지 어느 각도로 튈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요격하는 측에서 상당히 힘든 그런 게 바로 이제 이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입니다. 그래서 미 육군이 지금 다영역 작전의 일환으로 이제는 뭐 직접 들어가서 때리고 뭐 점령하고 깃발 꽂고 이거 안 한다. 이제는 그냥 뭐 주변에서 그냥 때려서 말려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해서 해병대는 프리즘 미사일 해서 700km 해서 해병대가 완전히 이 중국 해군을 경멸시키는 그런 세팅을 하고, 육군도 그럼 뭐 우리가 직접 그 베이징에 들어갈 필요가 뭐 있어? 그럼 우리가 미사일로 그냥 조져버리면 되지. 이렇게 해서 이제 원래는 전략 중심 타격 미사일 이렇게 해서 제가 작년까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략 중심 타격 미사일의 이제 정식 사업명이 이 LRHW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것이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그거 뭐 이거 더미탄 아니고 진짜다라고 하면은 진짜로 그냥 다 믿을 수밖에 없는 정도의 정말 잘 만든 더미탄을 가지고 나왔죠. 우리가 사실 북한 열병식 할 때 그 가지고 나오는 ICBM들 이게 더미인지 진짜인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미탄이다라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미국은 자기네들이 이거 더미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실제 부대가 창설되어서 비사격 훈련하고 여러 가지 절차 숙달 훈련하고 하려면은 풀스케일 모델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부대를 창설하고 그 부대원들이 이 LRHW를 발사하고 운용하고 하는 그 훈련을 위해서 이제 이 더미탄을 지금 납품을 받았고 그게 지금 이제 보급이 되고 있는 사진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23 회계 연도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동맹국에 배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2023 회계 연도는 바로 2022년 10월 이후예요. 그러니까 내년 말 이후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으로 보면 정권이 바뀐 새로운 정권이 들어왔을 때 이제 어딘가에 배치를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작년에 미국이 우리 한국 정부에게 이 전략중심 타격 미사일 이거 배치 좀 하자라고 요청을 했는데 우리 한국 정부가 거부했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한국, 일본 니들 이거 전략중심 타격 미사일 배치하면 니들 죽는 줄 알아 라는 그런 협박 메시지를 엄청나게 많이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사실은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까지 미국과 중국이 날이 서 있죠.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미국 선택하겠습니다. 왜냐? 미국은 영토적 욕심이 없죠. 중국은 5천년 전부터 영토적 욕심이 많았죠. 그리고 5천년 전부터 지금까지 정말 쉬지 않고 우리 조상들과 우리 현재의 우리를 수탈해 왔죠. 미국은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잘 살게 해줬죠. 그러면 뭐 시린균도 뭐 미국의 하수인이냐? 저는 하수인은 아니지만 친미주의자 맞습니다. 미국 하고 친하게 지내자는 게 잘못됐습니까? 중국하고 친하게 중국하고 동맹 맺자라고 그러면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모쪼록 평택에 이 미사일이 배치가 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평택에 배치를 했을 때는 베이징까지 3분이면 날아갑니다. 그런데 일본에 배치가 되면 베이징까지 7분 정도에 날아가요. 그 4분이라는 건 어마어마하죠. 평택에서 딱 뜨면 중국의 장거리 조기경보레에다가 딱 탐지를 하고 그걸 이제 주석에게 딱 보고를 하고 하는 그 시간, 보고하는 그 시간에 그냥 때려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택에 배치하는 것과 일본에 배치하는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평택에 이 미사일을 배치를 하게 되었을 때 정말로 이 미사일의 가치가 빛을 발하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그야말로 미국에게 더 높은 가치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게 더 높은 가치의 대우를 받기 위해서 저는 이 미사일을 유치해야 된다. 그런데 이 정부는 유치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죠. 그러면은 유치할 가능성 있는 정권이 좀 결심을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영국과 중국의 대립이 날이 갈수록 점입 가경입니다. 영국 정부가 007 제임스 본드로 유명한 대외 정보국 MI6와 SAS 특수부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대중국 공작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가 대외 정보기관 MI6와 스페셜 에어 서비스 SAS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중국에 대한 감시 및 공작 임무에 나설 것이라고 영국 일간지 텔레그라프가 현지 시각 20일 보도했습니다. 대외 공작 임무에 특수부대를 투입하는 것은 최근 존슨 총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국군 국방개혁의 일환인데요. 존슨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등 적성 국가들이 회색지대 전략을 사용해서 전 세계에 대한 안보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특수부대인 SAS를 투입해서 대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 영국 육군 참모총장 칼튼 스미스 경은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적대적 국가의 문제를 영국 특수부대가 처리할 책임이 있다라며 SAS가 MI6 대외 공작에 투입될 수 있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MI6와 SAS의 합동 TF가 지목한 핵심 적대 국가는 러시아와 중국인데요. 텔레그래프는 영국 정부가 중점을 두는 것은 중국이며 새로운 임무 수행을 위해 1억 2천만 파운드를 들여 새로운 특수작전 전담 부대를 창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영국의 이러한 선언은 이제 영국군이 본격적인 대외 정보 수집과 사보타주 등 공세적 대외 작전에 정보기관과 함께 투입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냉전 이후 처음으로 결성되는 007과 특수작전부대 SAS의 합동작전부대 중국 이제 바짝 긴장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007 시리즈 정말 재밌게 많이 보셨죠? 요즘이야 이 007 시리즈가 뭐 완전히 그냥 뭐 007 시리즈 나오면 무조건 흥행하는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저희들 어릴 때는 007 나오면 무조건 봐야 됩니다. 그거 안 보면 그 다음날 학교 가서 할 말이 없죠. 전부 다 007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정도로 인기 있었던 시리즈물 영화가 007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007 역으로 제임스 본드 역할로 나오는 사람도 터프하게 생긴 사람도 있고 하던데 저는 이름도 몰라요. 피어스 브로스넌까지는 제가 알겠는데 저희들이 어릴 때 007을 한참 볼 때는 제임스 본드 역의 로저 무어 그리고 이제 션 코네리 이런 사람들이었죠. 제가 어릴 때 007 황금총을 가진 사나이 그거 보고 정말 참 감동을 하고 또 제가 또 나를 사랑한 스파이 거기에서 마지막에 이 007 로저 무어가 본드 걸하고 사랑을 나누는 모습 이런 거 보고 정말 가슴 설레고 했었는데 하여튼 그 007 그게 바로 MI6 아니겠습니까? 영국의 정보부대입니다. 정보부서죠. MI6. 원래는 이게 군 정보기관이었어요. 밀리터리 인텔리전스 그래서 6, 또 밀리터리 인텔리전스 5. 밀리터리 인텔리전스 5인 MI5는 영국 국내 정보, 국내 방첩 뭐 이런 것들을 또 대테러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기관이었고 MI6 즉 밀리터리 인텔리전스 6 이 기관은 이제 해외 정보 공작을 하는 그런 부대였어요. 부서였죠. 그게 바로 이제 007 우리가 뭐 해외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작업들을 냉전 시대 때 소련에 대항해서 하는 모습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SAS 이 SAS 특전 부대는 전 세계 특전 부대의 효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아버지격이죠. 그 SAS 특전 부대. 그러니까 이제 MI6가 정보를 취득하고 뭔가 사보타주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직접 하기에는 이제 기량이 떨어지니까 직접 뭔가 제거하고 사보타주 하는 것은 SAS 특공대 소속의 군인들이 하고 그리고 뭔가 공작을 하고 작업을 하고 하는 이 요즘 이제 제가 국방TV의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알려드렸듯이 회색지대 전술. 이거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으니까 영국도 회색지대 전술 하겠다 이거죠. 4세대 전쟁 해나가겠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MI6는 회색지대 전술을 하고 그 회색지대 전술의 최고 선봉에서 뭔가 이 군사 작업을 해야 되면은 SAS가 하고 그렇게 해서 TF를 만든다.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하는데 예산을 1억 2천만 파운드. 지금 당장 투입하고 우리 돈 하면 한 2천억 원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타겟은 중국이다. 지금 뭐 영국은 중국하고 사활을 걸고 지금 견제하고 있죠. 중국이 영국에게 지들이 지금 100년 전인 줄 아냐 어디 감히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막말을 했기 때문에 영국은 그 자존심을 다시 세워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제4세대 전쟁 회색지대 전술에 맞서서 영국도 이 MI6 007들을 동원해서 SAS 특공대를 앞세워서 중국과 한번 해보겠다라는 건데 어떻게 될지 한번 무슨 결과가 나올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